오전에는 저희가 그 IMDb 데이터셋을요, 그, 어떻게 단어들이 숫자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었었고요. 그 다음에 신공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각 리뷰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의 길이들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이드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리뷰들이 동일한 길이를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죠. 그것까지 했었고, 그리고 그 순환신경망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환신경망은 그 각각의 타임스탬프에 있는 것들이, 값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출력이 바로 다음 레이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이전의 타임 스텝의 값이 그 다음 스텝의 값이 입력으로 들어올 때 함께 입력으로 같이 들어간다. 같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형태로 훈련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타임 스텝이 끝났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그 다음 레이어, 출력층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레이어의 입력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시퀀스가 있는데, 그 시퀀스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Xtrain Full Sequence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 시퀀스를 보시면 2만 5천 개의 샘플이 있고요. 2만 5천 개의 샘플은 각각 한 개의 샘플들마다 100개의 타임 스탬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모양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거 볼게요. 지금 어, 이게 뭐냐면 샘플 하나 지금 샘플 하나인데 첫 번째 타임스탬프가 총 몇 개가 있냐면 100개가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지금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처럼 그려놨죠. 이유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리가 그 영화 리뷰를 보면 영화 리뷰에는 우리가 단어들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100개로 딱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첫 번째 타임스탬프부터 100번째 타임스탬프까지 나눠져 있을 거예요. 나눠져 있을 건데 저는 지금 이걸 1차원으로 그린 게 아니라 2차원으로 그렸죠. 2차원으로 그렸어요. 그것도 설명,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첫 번째 타임스탬프에 있는 게 들어가서 수란방으로 들어가요. 수란방에 셀로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웃풋은 그 다음 두 번째 타임스탬프의 값이 입력으로 들어갈 때 같이 또 다른 입력으로, 또 하나의 입력으로 사용이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야. 첫 번째 타임스탬프에 있는 값이 수란층에 셀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두 번째 타임 스탬프에 있는 값이 입력으로 들어갈 때 또 다른 입력값 하나로 같이 들어오고 얘가 들어갈 때 그 이전의 아웃풋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 순환 신경망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저기를 제가 하나의 타임 스탬프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썼었죠. I, N, Y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한 개의 타임스탬프는 한 개의 단어예요. 한 개의 타임스탬프는 하나의 단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의 단어는 숫자 하나잖아요. 그죠? 숫자 하나를 제가 지금 다시 여러 개를 펼친 것처럼 제가 지금 그렸어요. 그림을. 이 그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 저렇게 그렸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자, 어, 오전에 시퀀스 만들었던 거에서 첫 번째 리뷰 볼게요. 첫 번째 리뷰는 100개의 타임스탬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서 100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2라고 하는 단어, 33이라고 하는 단어, 66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환, 순환신경망층에 셀로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는 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3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때에는
2라고 하는 값에서 나온 출력값과 합쳐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임스탬프에서 6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때에는 3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 출력값과 합쳐져서 같이 들어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100번의 타임스탬프를 다 끝내고 나서야 그 마지막 출력값이 그 다음 계층의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 그 트레인 풀 시퀀스 첫 번째 샘플의 이 100개의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각각 각 타임 스탬프에서 들어가는 값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단어가 숫자에 매핑되어져 있는 상태죠. 단어가 숫자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단어들은 숫자가 크고, 어떤 숫자들은 숫자가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죠? 이런 식을 생각을 해보면 들어가는 x가 크면 나오는 x가 클 거고 들어가는 x가 작으면 나오는 x도 작겠죠. 물론 a, b가 전부 다 양수라고 생각을 한 거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어, 그 얘기는 단어가 인코딩 되어 있는 숫자가 의미를 가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숫자의 크기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의미를 가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음. 113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해지고 2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자,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뭐 어떤 I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환신경망에서는 이렇게 정수로 인코딩 된 값을 직접 입력으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훈련 효과가 없어져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럼 방법은 이 33이라고 하는 숫자는 200개의 단어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맞아요? 원활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원활 인코딩. 자, 어, 얘네들을요, 어, 앞에서 3개까지만 볼게요. 2, 33, 6. 앞에서 지금 3개만 제가 이렇게 썼어요. 3개만. 세 번째 타임 스탬프까지만 썼어요. 그죠? 이라고 하는 거는 1부터 200까지 어떤 그 단어들 중에 하나겠죠. 그쵸? 맞아요? 그럼 거기에 2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1. 나머지는 0으로 채우는 거예요. 33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33이라고 하는 것도 1부터 200까지 단어들 중에서 하나의 단어를 의미하겠죠. 그럼 거기에 2를 쓰고 나머지는 0이라고 쓰는 거예요. 6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6이라는 것도 200개의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럼 다른 단어들은 아니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죠?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0과 1들로만 이루어진 원핫 인코딩을 한다는 뜻이에요. 33이라고 하는 단어를 0과 1이 하나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0인 그런 벡터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2차원처럼 만든 거예요. 첫 번째 단어가 I라고 하는 단어였었는데 이 I라고 하는 단어는 0, 0, 1, 0이고 예를 들자면 M이라고 하는 단어는 1, 0, 0, 0이고 A라고 하는 단어는 0, 0, 0, 1이고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해서 인코딩 된 거를 순화층으로 보내자.
원활 인코딩 된 걸 순환점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하나의 타임스탬프가 원래는 단어 하나고 이 단어 하나는 정수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정수를 우리는 0과 1 하나만 가지고 있는 0과 1로 이루어진 원활 인코딩 벡터로 만들어서 원활 인코딩 벡터를 순환층으로 보내자. 그래서 여기가 2차원 배열처럼 만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를 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다가 계속해서 쓸까요? 제가 오전에 요거 한 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셀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망층의 유닛, 뉴런을 의미하고, 시퀀스는 순환신경망에서 하나의 샘플을 시퀀스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순환신경망을 사용을 할 때, 특히나 자연어 처리, 어, 자연어 처리, NLP라고 얘기를 합니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문장, 언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자연어 처리와 같은 경우, 경우에, 경우에 어떤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보다 더 중요할 이유는 없겠죠. 어떤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보다 더 중요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인코딩된 값의 크기가 어, 단어가 아, 단어가 정수로 인코딩된 값이 네, 작은 숫자, 큰 숫자 값의 대소가 값의 대소가 중요하지 않겠죠. 이렇기 때문에 인코딩된 정수가 신경망으로 직접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인코딩된 정수가 순환 신경망으로 주입되면 안 돼. 이런 이유 때문에. 20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33번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덜 중요할 이유도 없고, 더 중요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1차 방정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ax 더하기 b 뭐 이런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20이 들어가면 뭐 a가 뭐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y는 작아질 거고 3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더 커지겠죠. 그럼 그 숫자의 어떤 경중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걸 그래서 토큰들을 토큰의 값들을 어, 정수를 원핫 인코딩을 하거나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을 하거나 또는 정수를 그냥 전부 다 정수를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워드 임베딩으로 변환을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써요. 우린 첫 번째로는 원활 인코딩 먼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활 인코딩의 단점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저기서도 보이죠. 일이 하나밖에 없고 0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단점이에요. 어, 원활 인코딩의 단점은 얘가 너무 커져요. 커져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단어를
빈도수가 높은 단어 200개만 썼죠.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200개를 썼기 때문에 하나의 타임스탬프의 길이가 200개가 돼요. 근데 그 200개 중에서 1은 딱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2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개를 썼다고 생각하면 하나의 타임스탬프의 길이가 1000개가 돼요. 입력계가 1000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값이 1000개나 되는데 실제로 중요한 값은 1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활 인코딩의 단점은 계산량이 너무 많아. 어, 0들이 너무 많아서, 0들이 너무 많아서 계산량만 많아지고, 메모리를 너무 많이 사용해. 그래서 원활 인코딩의 그, 단점을 그 해결하기 위한 게 워드 임베딩이에요. 워드 임베딩은 그 어떤 정수 하나를, 어, 어떤 그 변환 방식에 따라서 몇 개의 실수로 변환하는 방식을 워드 임베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케라스에 원활 인코딩을 해줄 수 있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 임베딩을 하는 그런 그 함수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함수만 직접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서 원활 인코딩의 단점은 계산량이 많아지고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 원활 인코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워드 임베딩입니다. 원핫 인코딩의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정수를 얘는 정수 한 개를 몇 개의 실수들로 인코딩하는 방법입니다. 떻게 실수들로 인코딩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걸 구현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인코딩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더 추가를 하고요. 음,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RNN을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로 만들어 볼 RNN은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원활 인코딩을 사용한 인코딩, 원핫 인코딩을 사용한 RNN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그 입력 데이터 있죠. 입력 데이터가 xtrain full 이거는 그냥 케라스에서 직접 가지고 온 거였었고 그거를 일정한 크기의 시퀀스들로 바꾼 게 xtrain 시퀀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뭐라고 만들 거냐면 xtrain one hot이라는 의미로 1h라고 쓸게요. 1h. 앞에다가 풀자 붙일까요? 앞에다가 풀 이렇게 붙이고 이걸 나중에 훈련색과 검증색으로 나눌 거니까 얘는 케라스가 가지고 있는 유틸 모듈이 있습니다. 유틸스에 to 카테고리 컬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x라고 하는 변수에 아까 제가 드렸던 거,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거, xtrain 풀 시퀀스를 이용하셔야 돼요. 시퀀스. 그 다음에 클래스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클래스의 개수는 알아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해보시고요. 네, 모양을 한번 보죠.
X 트레인 풀, 그 다음에 원 핫이라고 하는 그 변수의 모양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앞에 25,000개 있죠. 25,000개. 25,000개는 뭘 의미를 할까요? 리뷰, 영화 리뷰가 전부 몇 개 있다? 25,000개가 있다. 샘플의 개수요. 샘플의 개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이죠. 두 번째 차원 100이라고 돼 있어요. 이 100은 뭘까요? 100은 우리가 그 각각의 시퀀스들을 이게 길이가 다 들쭉날쭉 했었잖아요. 전부 다 몇 개로만 줄여버렸어요. 100개로 줄였죠. 단어가 100개가 안 되는 거는 0을 채워서 100개로 늘렸고, 100개가 넘는 것들은 뒤쪽에 있는 100개만 딱 잘라가지고 시퀀스로 만들었죠. 그죠? 이 두 번째 차원은 시퀀스의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시퀀스의 길이. 다시 얘기하면 얘는 타임 스탬프. 몇 개를 보낼 거, 몇 번 보낼 거냐 이거예요. 100번 보낼 거다 이거예요. 단어가 1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1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클래스의 개수.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뷰 안에 있는 단어들은 몇 개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어요? 200개의 카테고리에. 우리가 빈도수가 높은 단어 200개만 사용했죠. 그죠? 빈도수가 높은 단어 200개만 사용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카테고리도 200개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X 테스트 셋이죠. 테스트 셋도 원핫으로 바꿀게요. 원핫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케라스, 유틸스, 그 다음에 to 카테고리컬, 여기에는 뭘 주시면 되냐면 X, 테스트, 시퀀스 만든 걸 주셔야 돼요. 시퀀스 만든 것을 이렇게 주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핫 모양을 보시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시킬 때 이 엑스트레인 풀 원하시라고 하는 것을 얘를 훈련과 검증으로 나눠서 아래는 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좀 볼게요.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좀 보면 X 트레인, X 트레인 풀, 그 다음에 원 핫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원 핫에서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은 첫 번째 샘플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영화 리뷰란 뜻이에요. 첫 번째 영화 리뷰는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1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어, 그러면 0이죠. 그렇죠? 첫 번째 단어, 그러면 0이에요. 맞아요? 그게 몇 개의 원핫으로 만들어졌어요? 200개의 원핫으로 만들어졌어요. 얘 출력해보면 전부 0인데 딱 하나만 1이 들어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어, 이 값은 뭐냐 하면 이거는 첫 번째 샘플 앞에 있는 0이 첫 번째 샘플을 의미해요. 다시 얘기하면 영화 리뷰 첫 번째 영화 리뷰의 첫 번째 타임 스텝 타임 스텝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단어의 원화 링크인 거예요. 원화 링크. 뭐, 비유를 하자면, I am a boy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었다. 그럼 첫 번째 단어는 I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I라고 하는 단어는, 뭐, 예를 들면, 2라고 하는 숫자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2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겠다?
2라고 하는 위치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33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33번째 위치만 1이라고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원활 인코딩이죠.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이 모양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훈련시킬 모습이 모양이 이거예요. 훈련시킬 모양이 2만 5천 개의 샘플이 있고 각각의 샘플들은 100개의 시퀀스가 100개의 타임 스탬프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각각의 타임 스탬프는 다시 200개의 원활 인코딩 원소를 갖는 걸로 만든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모양이 너희가 너희가 타임 스탬프가 100개가 있는 거고요. 타임 스탬프 100개가 있는 거고 여기 원활 인코딩 된 게 몇 개가 있는 거냐면 200개가 있는 거예요. 200개. 그리고 지금 여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가 200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 셋을 준비할 때 어휘 사전에서 몇 개를 선택하겠다? 200개만 선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500이라고 했으면 원활 인코딩에서 제일 마지막 차원이 500개로 됐을 거예요. 500개. 그럼 숫자 500개가 있는데 500개 중에서 1이 딱 하나만 있고 나머지 499개는 전부 0인 그런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런 벡터가 되는 거고 만약에 IMDb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1000개까지 사용하겠다라고 만약에 했으면 원활 인코딩에서 이 마지막 차원이 1000개가 돼버립니다. 한 개의 타임스탬프가 1000개의 원활 인코딩 값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실제로 999개는 0이고 나 하나만 1인 그런 벡터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활 인코딩까지를 했어요. 원활 인코딩까지를 했고요. 이제 원활 인코딩 한 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기 위해서 변수를 x 트레인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x 밸리드, 그 다음에 y 트레이닝, 그리고 y 밸리드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전체 훈련 셋을 훈련과 검증 셋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하실 때에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넣어주는 게 x 트레인 풀 원한, 그 다음에 y 트레인 풀. 레이블은 우리가 변경하는 게 없죠. 레이블은 0, 1, 0, 1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입력 데이터만 입력 데이터를 시퀀스로 만들었고 시퀀스들을 다시 원활 인코딩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더 넣으면은요. 테스트 사이즈를 2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에 2만 5천 개가 있었나요? 맞아요? 2만 5천 개? 2만 5천 개 중에서 그럼 5천 개를 테스트 사이즈로 쓰겠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를 훈련셋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가 있죠.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야 되고요. 임의로 섞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스트래티파이는 0과 1이 고르게 섞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죠. 스트래티파이 이 비율은 Y 트레인 풀 모양과 비율과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얘를 나눌게요. 어, 근데 다운로드가 돼버렸네요. 죽어버렸어요. 이거 나누는 것도 안 되나?
혹시 여러분들 성공하셨어요? 저만 죽어버렸나요? 여기 보니까 가능한 램을 모두 사용한 다음에 세션이 다운로드가 돼버렸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PC가 재시작된 거예요. 재시작됐어요. 음. 자, 이게 그 사이즈가 너무 지금 커진 거예요. 25,000개 샘플, 그 다음에 100개의 타임 스텝들, 그리고 각각의 타임 스텝이 200개. 얘네들을, 얘네들을 그 80%, 20% 나누고 랜덤하게 섞어주고 또 그 비율대로 얘네들 다시 재배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얘가 너무 오래 걸려버린 거예요. 메모리를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어, 집에서 할 때는 여기는 넘어갔었는데 모델 훈련할 때 죽어버렸었는데 지금 그 구글 콜앱에서 제공되어지는 이 가상 머신 구글 콜앱의 런타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요 12기가예요. 12기가. 근데 이 12기가의 한계를 얘가 넘어버린 거예요, 지금. 12기가의 한계를 넘어버려서 그 런타임이 죽어버린 겁니다. 훈련까지 시키면 참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할 거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 개념은 아시겠죠? 개념 아시겠죠? 이게 원활 인코딩이에요. 원활 인코딩에서 이런 세트를 사용해서 훈련하는 것으로 보낸다예요. 보낸다.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메모리가 너무 부족하더라예요. 메모리가 너무 부족하더라. 자,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워드 임베딩을 사용하실 때에는요, 워드 임베딩 사용하실 때, 그, 여기도 케라스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만 이용하시면 돼요.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 직접 우리가 먼저 변환할 필요는 없고요. 임베딩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어요. 임베딩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어서 그 임베딩 레이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는 그 시퀀스까지만 만들어진 배열을 어, 만들어, 여기서는 케라스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의 임베딩. 임베딩 레이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객체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원활 인코딩처럼 직접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직접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훈련셋과 테스트셋만 분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RNA를 직접 바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거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다시 시작이 돼버렸죠. 다시 시작이 됐으니까 아예 여기서는 런타임 유형도 변경을 할게요. 지금까지의 여기가 아까 그 메모리가 부족해서 런타임이 재시작이 돼버렸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해 버리냐면요. 위쪽의 코드들이 하나도 실행이 안 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하시려면 일단은 런타임 유형 변경까지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그 GPU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런타임 유형 변경을 먼저 해주시고 GPU 사용하도록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PU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런타임이 변경이 될 거예요. 여기가 변경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런타임 모두 실행을 다시 하시면 다시 여기 첫 번째 코드 셀부터 우리가 쭉 해서 아래쪽까지 전부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거는 주석 처리해 버리세요. 다시 여기서 또 메모리가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금방 끝났죠. 여기까지는 금방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금방 끝났고요. 자, 다시 변수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x train 만들고요. 그다음에 x validation set 만들고요. y train 만들고요. 그다음에 y validate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세요. 여기서는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트레인 풀 시퀀스로 만든 거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Y 트레인 풀을 사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원활 인코딩 할 게 아니죠. 원활 인코딩 할 게 아니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시면 되냐면 훈련셋을 전부 동일한 길이를 갖는 시퀀스로 바꿔준 배열을 이용을 할 겁니다. 예, 얘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눌 거예요. 얘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눌 건데 나누실 때 테스트 사이즈는 위쪽과 똑같이 20%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42를 사용을 할 거고요. 스트래티파이는 y 트레인 풀 이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 안 걸리고 됐고요. X 트레인의 모양만 보시면은요. 자, 2만 개가 됐어요. 2만 개. 2만 5천 개 중에서 5천 개가 빠졌죠? 그죠? 그래서 2만 개, 만 개. 자, 이 모양은 샘플의 개수가 훈련셋의 샘플의 개수가 2만 개란 뜻이고요. 하나의 샘플에서 타임 스텝은 100개의 타임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어, 어. 영화 리뷰 한 개는 1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100개의 타임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럼 밸리데이션은요? 아까 2만 5천 개에서 20%니까 5천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X 밸리데이션의 쉐입은 마찬가지로 5천 개, 100개예요. 모양 이해되시죠? 여기서도 검증셋은 5천 개의 영화 리뷰를 가지고 있고 한 개의 영화 리뷰들은 100개씩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100개의 타임 스텝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여기까지는 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모양은 똑같아요. 여기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 거예요. 모델 만들기 전에 난수의 시드들을 먼저 설정을 하고 갈게요. TensorFlow random set seed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numpy random seed 이렇게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RNN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RNN 1번. RNN을 만드실 때도요. 시작은 시퀀셜로 만들어요. 시퀀셜로. 여기 레이얼스를 주시면 되죠. 레이얼스를 주시면 되고 여기는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100개, 100개가 있어요. 그죠? 2만 개 중에서, 죄송합니다. 2만 개. 2만 개의 샘플이 100개의 타임 스텝을 가지고 있죠. 이 타임 스텝들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들어갈 게 뭐냐면 케라스의 인풋의 모양은 여기 모양 어떻게 정할까요?
이미지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에서는 뭐 6만 개면 6만 개가 있었고 이미지의 크기가 28 곱하기 28 채널 한 개 이렇게 있었으면 앞에 샘플 개수 제외하고 28 곱하기 28 곱하기 채널 개수 이렇게 넘겼죠. 그거랑 똑같아요. 앞에 있는 2만 개라고 하는 거는 샘플 개수죠.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샘플 하나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샘플 하나가 몇 개의 타임스텝으로 나눠져 있어요? 100개의 타임스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100개. 1차원 배열인 거예요. 1차원 배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예요. 여기 쉼표 있어요. 두 번째 레이어에 넣어줄 게 임베딩이에요. 케라스 점 레이어스 점 임베딩. 임베딩입니다. 임베딩. 여기에 뭘 주시면 되냐면 input dimension을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input dimension은요. input dimension은 200개라고 주세요. 그 다음에 output dimension을 주셔야 돼요. output dimension은 16개라고 해요. 자, 이거의 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input dimension이 200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200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한 개의 타임 스탬프는 한 개의 단어죠. 그죠? 아, 한 개의 타임 스탬프는 한 개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종류가 지금 우리는 몇 개가 있어요? 200개 중에 하나예요. 200개 중에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각각의 타임 스탬프는 단어 하나를 의미를 하고요. 단어 하나를 의미를 하고 단어 하나는 우리는 지금 200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200개 중에 하나.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200개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거는 이거는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뭐 16이라고 주셔도 되고 뭐 8이라고 주셔도 되고 32라고 주셔도 되는데 여기는 몇 개의 실수로 인코딩 할 거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점수를 몇 개의 실수로 인코딩 할 거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3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 그럼 33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개의 실수가, 몇 개의 실수로 인코딩 할 거냐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16개의 숫자로 인코딩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16개의 숫자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원활 인코딩에 비해서 원활 인코딩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활 인코딩은 한 개의 타임 스탬프가 200개 원소를 갖는 배열로 바뀌어 버렸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한 개의 타임 스탬프가 16개의 실수를 갖는 값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가 이게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할 게 RNN 레이어를 연결할 건데요. RNN 레이어들 중에서도 Simple RN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imple RNN. 이게 가장 간단한 RNN입니다. 여기 유닛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유닛이 셀이에요. 셀. 셀 8개 사용할게요. 8개. 자, 그 다음에 바로 출력층 연결하겠습니다. 출력층은 테라스, 레이어스, 여기는 댄스죠. 댄스. 자, 댄스에서 유닛은요? 유닛은 몇 개 필요할까요? 자, 우리 영화 리뷰는 긍정과 부정밖에 없어요. 긍정과 부정밖에 없으니까 확률을 하나만 리턴해도 되죠. 0이 될 확률이거나 1이 될 확률 하나만 리턴을 해주면 나머지는 그 이외에 다른 게 될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유닛 한 개예요. 유닛 한 개고요. 그럼 여기서 액티베이션 함수는 sigmoid를 쓰시면 돼요. 이게 가장 간단한 워드 임베딩을 사용한 RNN 모델이에요. 아, 여기 그 RNN에서도요. RNN에서도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함수를 따로 지정하진 않았는데 RNN에서 액티베이션 함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기본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래서 어, 여기가 입력층이 될 거고요. 입력층이 될 거고 얘는 얘는 그 단어 임베딩, 단어 임베딩 계층이 되는 거고요. 계층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가 순환 계층, 리커런트 레이어가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가 출력층이 되는 거예요. 모델을 생성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모델 서머리를 좀 볼게요. 아래는 1번 점 서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파라미터 개수들, 파라미터 개수들을 좀 볼게요. 파라미터 개수들. 네, 첫 번째 그 인베딩도 훈련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찾는데요. 파라미터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진 파라미터의 개수가 3,200개가 필요하대요. 자, 여기에서 음, 인베딩 계층의 모델 파라미터 개수. 얘가 왜 3,200개가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3,200개가 나왔는지. 우리 필요한 단어가 몇 개였었죠? 아, 각각의 타임스탬프에는 단어들이 있었죠. 근데 그 단어의 종류는 몇 개밖에 없어요? 단어의 종류는 200개밖에 없어요. 근데 200개가 아웃풋이 몇 개로 나올 거예요? 16개로 나오겠죠. 요거 계산하면 3,200개. 이 개수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그, 어, 뭐라고 써야 되지? 그, 단어 사전. 우리가 그, 단어 사전의 어휘 개수 곱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인베딩, 그, 인베딩 아웃풋, 출력 개수. 요렇게만 계산하시면 돼요. 요렇게만 계산하시면. 그렇게 해서 3,200개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해서 3,200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심플 RNN 볼게요. 심플 RNN은 여기가 200개라고 계산이 됐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심플 RNN의 모델 파라미터 개수.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자, 들어갈 때, 인풋의 모양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가 인풋의 모양이에요. 인베딩의 아웃풋이 여기에 인풋으로 들어가죠. 여기에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100개는 타임스탬프를 의미해요. 100개는 타임스탬프를 의미하고 16개가 들어가겠죠. RNN으로 들어가는 거는 16개가 여기 있는 16개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RNN의 셀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타임스탬프가 몇 번, 100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RNN에서 모델 파라미터를 계산을 하실 때에는 앞에 있는 100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의 타임 스텝에서 몇 개씩 피처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6개의 피처가 들어가고, 16개의 피처가 우리가 유닛을 만들 때 몇 개의 유닛으로 만들었냐면 8개의 유닛으로 만들었죠. 여기에 8개의 유닛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입력값들만 파라미터를 곱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유닛들이 다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유닛들한테 출력값들을 또 주잖아요. 그게 뭐 몇 개냐면 8 곱하기 8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이어스. 바이어스가 왜 8개냐면 유닛이 8개여서 유닛이 8개여서 8개에 대해서 그 바이어스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200개. 이렇게 200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층. 출력층의 모델 파라미터 개수는, 모델 파라미터 개수는요. 개수는 8개가 입력으로 들어오죠. 8개가 입력으로 들어오는데, 유닛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개 가중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서 9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3200개, 200개, 그리고 9개라고 나온 이유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네, 일단 쉬는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화이트보드를 그리면서 화이트보드에서 보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 저희.